대한민국! 네, 앞으로는 이렇게 축구 경기 볼 때 너무 긴장하시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H조에 속한 나라들 간에 물고 물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드라마틱한데요.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으로 2022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으로 뛰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에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감독으로 나서서 호날두를 지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벤투 감독이 어떤 모습으로 나설지 매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2차전 우루과이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을 얻은 우리 대표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은 종료 휘슬을 불고 말았고 우리 선수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때 벤투 감독도 이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심판의 시선이 마치 강력하게 항의한 김영건 선수를 따라가며 카드를 꺼낼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벤투 감독이 시선을 돌려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심판은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3차전 때 포르투갈전에서 벤투 감독은 벤치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한간에는 벤투 감독이 조국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부담스러워 일부러 강력하게 항의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만 벤투 감독이 시선을 바꿔 갑자기 심판에게 달려간 것을 보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김영건 선수 등의 퇴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3차전 포르투갈전 코너킥 상황에서 호날두 선수의 등에 맞은 공이 김영건 선수 앞으로 흘러나왔고 김원경 선수는 멋지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마치 지난 월드컵 3차전에서 독일전의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김영건 선수를 대신해서 레드카드를 받은 벤투 감독이 신의 한 수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나와 우루과이도 악연이 있죠. 2010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마주친 두 나라는 연장 후반 1대1 상황에서 가나의 슛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루과이의 수아레즈가 두 손을 뻗어 이 공을 걷어내는데요. 축구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비매너 행동이죠. 수아레즈는 눈물을 흘리며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을 얻은 가나의 기아는 그만 실축하고 맙니다. 이 골만 들어갔으면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경기장을 벗어나던 수아레즈는 페널티킥 실축 상황을 보고 환호하게 되는데요. 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가 8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16강전에서 우리나라와 경기 도중 수아레즈가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수아레즈만 잘 막았다면 어쩌면 가나를 이기고 다시 4강을 재현할 수도 있었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기자들은 수아레즈 선수에게 과거 나쁜 손을 사과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요. 수아레즈는 나는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을 못 넣은 것은 가나라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나 선수들과 국민들은 매우 격노했는데요. 3차전에서 먼저 기회를 잡은 것은 가나였습니다. 하지만 페널티킥 상황에서 아이유 선수는 실축하고 말았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이유의 7살 된 딸은 그만 실신하고 맙니다. 아이유 선수는 전반 경기를 마치고 교체되었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구 경기 너무 마음 졸이면서 보지 맙시다. 이제 16강전부터는 우리 모두 즐기는 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2014년도 월드컵을 했던 해에 독일의 심근경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월드컵이 없는 해와 비교해서 봤는데 실제로 월드컵이 있던 해에 독일에서 심근경색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으로 가면서 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 즉 중증도도 같이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죠. 우리가 농담처럼 이제 긴장되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심장마비 올 것 같아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축구 경기 보시거나 할 때 너무 긴장하시거나 가슴 졸이면서 보시는 것은 피할 것을 추천합니다. 옵사이드가 생기려고 그러면 조건이 먼저 공을 공급해주는 공격수가 있어야 되고 그때 그 공을 받게 되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어야 되고 그 최전방 공격수 근처에 있는 수비수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을 봐야죠, 심판이. 그리고 공격수
공을 차는 공격수, 공을 받는 공격수 2명을 봐야 되고 그 최전방 공격수 근처에 있는 한 2-3명 정도의 수비수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단 한 적어도 4-5군데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볼 때 중심 시야의 시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1.0 이상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야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중심 시야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시력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 시야의 시력은 0.23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보는 게 좋은 시력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물체를 동시에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판들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야를 이용해서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눈의 구조상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각의 구성을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심이 많은 걸로 안과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드컵을 포함해서 매 축구 경기 때마다 나오는 것이 옵사이드 오심 문제죠. 우리나라도 여러 경기에서 월드컵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의 황희찬 선수 골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완벽한 온사이드로 기록되었죠. 항상 기적은 일어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